안녕하세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양심 유튜브 방문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깊이 병들어버린 나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다시피 하시는 어떤 참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시간 소모를 줄여드리기 위하여 최대한 단축, 편집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토니오 그람시, 1891년에 태어나 1937년에 사망한 그가 남긴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11계명을 우선 목사님 말씀 앞부분에 따로 확대하여 올려놓았사오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혁명 11계명, 그 계명 그대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가 일단 곰곰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한 혁명 11계명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도한 음주로 홍보하라. 마약이나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것들로다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유마을을 우리가 만들고 우파가 200석을 가져오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끔찍하게 병들었느냐. 여러분, 이게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이게 대한민국을 중독의 나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덕적 폐해를 시켜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를 만들어서 혼란화시켜서 공산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11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여기 보면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조용한 혁명 11계명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도한 음주로 홍보하라. 마약이나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것들로다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KGB에서 주장하는 거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 세력들이 중요하게 연결한 게 뭐냐면 도덕적 파괴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도덕화를 시켜야 저들이 나라를 불안전하게 하고 나라가 위기에 오게 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게 소련의 전략인데, 이들이요, 미국의 힘이, 다음에는 보면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냐, 애국심과 도덕성과 영적인 삶에 있다고 했어요. 이것만 훼손시키면 미국은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스탈린이 주장한 것인데 그대로 미국이 됐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영적인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국심, 도덕심도 살리는 거는 영적인 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해가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목사들이 이런 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힘이 받쳐준 도덕적인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공산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와 있다 이거예요, 위기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에 정복당해서 어떻게 됐는가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세계 최고 유산율, 한부모와 살고 있는 비율 세계 최고, 세계 최고의 성병 감염,
그 다음에 최고의 10대 결혼율. 그래가지고 미국에 제가 집회 가보면 고등학교에 수업하러 가는데 애기 안고 가요. 자기 자식을 안고 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범죄자 감옥 수감률이 제일 높고요, 이혼율이 제일 많고 10대 자살률, 폭력 범죄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고, 사생아 출생률도 또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대한민국을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으로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안토니오 그람시에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어린아이들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율이 누구 때부터 급성장을 한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그동안에 마약 수사범을 잡는 검찰을 폐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마약이 점점 극성화시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 구하기 너무 쉬운 마약, 마약 천국 대한민국. 여러분, 이거 큰 게 하나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여기 보면요, 구하기 너무 쉬운 마약 천국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마약을 시키냐면요, 여기 보면 청소년들 거기 쭉 내용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이어트에 좋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집중력이 생긴다,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몸짱을 만드는데 근육 강화를 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마약이 대한민국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주문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6.6%, 여기 성장한 거 저쪽에 보면 마약 범죄, 그 마약 사범수, 이런 사람이 지금 36.6%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119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481명으로 늘었어요. 마약을 갖다가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사범이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2018년도에 1516명에서 2022년도에 3092명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마약 사범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요,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약 관련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하루 필로폰 사용량이 18mg, 23년도에는 23mg으로 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프로가 성장했느냐? 23년도에 22년도 5041명에서 2003년도에 7754명으로 53.8%로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양귀비 재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양귀비 재배 못합니다. 마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넘겨서 또 보시면요, 지난해보다 64%가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 30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넘겨서 보십시오. 필리핀의 감기약을 해서 필리핀을 뽑아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마약을 뽑아내서, 감기약에서 마약을 뽑아내는 법을 SNS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그걸 가지고 마약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걸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을 통해서 국내로 유통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냐? 북한산에서 와요. 넘겨가지고 보시면 중국을 통해서 국내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그마치 최소 30% 이상이 주민의 마약이, 북한에는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진통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서 오는 마약의 성분이 얼마나 높으냐면 이게 다른 데서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 북한에서는 항생제 노릇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마약보다 3배가 더 높아서 수익 가치도 높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약 수사 방해를 지금 어디서 하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수사를 반대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8년 박상기 법무장관 때 대검찰청 마약수사 부서를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약 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통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내막의 뿌리를 찾아보면 공산화가 되기 위한 비도덕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감당하지 못하게 나라를 어수선하고 안정화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공산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는 이 음주 문화나 마약 종류로 중독을 시켜서 폐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라를 병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져야 공산화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마약에 수사하는데 보니까 대검찰청 마약수사부부 해체했죠. 추미애 법무장관 마약수사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체시켰다 이 말이야. 해체. 그리고 어디로 넘겼느냐? 경찰에서 해라. 경찰에서 해라. 여러분, 경찰은요 인력이 모자라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수안박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다가 넘겨서 보시면요, 마약 사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사람이 44%입니다. 여러분, 마약은요 이게 잡아서 강하게 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요, 중국을 포함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5개국은요 마약 사범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사형을 해버려요. 싱가포르는 2022년도에만 마약 밀배몸을 11명을 사형해버렸어요. 그리고요 미국은 1973년부터 마약 단속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약을 만약에 수입하고 팔았으면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바깥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747명 중에서 2,089명을 풀어줬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이때 강력한 마약 수사를 얘기했더니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마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걸 근절시키겠다 했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약 정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법무장관 내려놓으라,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세요. 민주당 막말한 거 보세요. 이태원 참사가 원인이 마약 수사 때문에 있답니다. 여러분, 마약으로 그 정도 됐다면요 이거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박주민이가 한 얘기 보세요. 마약 수사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황운하는요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의 참사의 배경일 수 있다. 김의겸
경찰이 참사를 늦게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보세요. 다음에 보시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840명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검찰, 경찰, 관세청 다 이거 조사해서 반드시 마약범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해야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200석을 끌고 와야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직도 저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동영상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학생까지 SNS로 마약을 구매할 정도로 마약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조직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검경은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코카인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 파티룸을 만든 것은 물론, 최근 여중생이 SNS에서 마약을 구해 투약한 데 이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 수는 1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 중 19세 이하가 481명으로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이 사회 전반에 무분별 확산 양상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경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경찰도 마약 음료 사건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 단속에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지난 2년간 검찰 마약 수사가 사실상 멈췄던 상황.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검경의 마약 수사 기능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방하는 게 어느 당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목사들이 나서고 자유마을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입법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강력하게 싸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마을과 어디밖에 없다. 그래서 우파가 200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 입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못하냐고, 교회들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나왔냐고요? 나라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교회가 치부하고 안전하게 지나고 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뭐하고 있냐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장로들이 가슴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왜 욕하냐고. 욕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지경이 됐으면 개새끼가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라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살려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더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금 이제 이번 3월 1일 날 다 총궐기에서 올라가서 나라 살립시다. 3.1운동 일으킵시다. 그래서 4월 10일 50일 남았습니다. 반드시 선거는 우리가, 우파가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 만든 저들 주사파 무리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간첩 같은 국회의원들 만들어 연방제 통일 헌법 개정 추진하는 한편 미군 철수시킨 다음 공산주의화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피 끓는 심정으로 열변토하신 저 목사님은 자유통일당 소속의 장하길 목사님이랍니다. 70년 피와 눈물과 땀으로 갖고 온 위대한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출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영상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